지금 현재는 모바일 미디어는 대단히 더 많아졌어요. 다양해지고.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모바일 광고는 이렇습니다. DMC가 미디어 랩사예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랩사가 나스미디어, 그리고 메조미디어, 예. 그리고 DMC. 이제 옛날 그 랩사들이고, 지금 모바일 관련해서 뭐 인크로스라든 신흥 미디어들, 모바일 쪽에 전문적인 이런 랩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쨌든 그 국내 가장 큰 랩사 중에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모바일에서 크게 마케팅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가장 익숙해져 있는 게 앱 다운로드입니다. 앱 다운로드. CPI라는 게 코스트 퍼 인스톨이에요. 앱을 하나 인스톨 시키는 데 가격입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앱 하나 다운받으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20원? 와. 엄청나게 싼데요. 앱 하나 다운받게 하는데 드리는 비용이 한 200원에서 300원 돼요. 20원은 어떤 비용이냐면 클릭 한 번 하는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 캐시 슬라이드 까신 분, 예, 모바일에 관심 있다면서 캐시 슬라이드도 안 까셨네. 요새 핫 트렌드인 모바일 마케팅인데 이렇게 한번 넘기는데 내 액션 하나 하는데 5원인가요? 3원인가요? 그렇죠? 예. 내 액션을 어떻게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틀려요. CPI, 앱을 하나 다운받는 거는 대단히 큰 노력을 듭니다. 옛날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 CPA라고 해가지고 코스트 퍼 액션, 내가 어떠한 액션을 뭐 댓글을 하나 단다든지 어떠한 액션을 요구하는 데에 비용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모바일에서는 앱을 우선 다운받아야 돼요. 왜 앱을 다운받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에 깔려있으면 언젠간 보겠지. 언젠간 또 계속 보겠지. 그리고 그 즐겨찾기처럼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새는 푸시 메시지로 메시지도 보내죠. 요새 다 함께 차차차 안 하는데 계속 메시지 오죠. 예. 그런 식으로 깔려있으면은 어떻게든 뭔가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CPL이라고 있는데, CPL이 뭔지 아시는 분? CPL. 라이크인가요? 예, 맞습니다. 라이크입니다, 라이크. CPL이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에 연동하는 거. 아까 누가 질문했죠? 페이스북으로 많이 유도한다. 모바일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되는 게 그만큼 접근성이 좋지만, 리얼타임으로 접근성이 좋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딱 미디어가 사이즈가 작죠. 그죠? 미디어 사이즈가 작죠. TV에서는 막, 영화관에서는 막 화면이 이렇게 막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모바일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다가오지 않고 어떤 데서 쓰냐면은 그냥 나 잉여 시간에 관심 없게 봐요. 내가 PC만 해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가는 미디어인데, 모바일은 내가 그냥 지나가면 심심풀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호모 모빌리언스, 우리가 뭐 그 머리가 나빠진다고 그러죠. 기억력이 감퇴되고 뭐 이런 성질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후킹을 걸 수 있냐면은,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에 페이스북이나 그 오픈 그래프로 그 자기 아이디로 모든 걸 다 접속하죠. 예, 모든 페이지에 웬만하면은 페이스북, 전 프레지도 지금 페이스북으로 프레지 그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페이스북 비밀번호로 들어왔어요. 예, 페이스북은 자주 접근하니까. 자, 그런 자주 접근하는 미디어에 후킹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CPL은 그 라이크를 눌러가지고 그 페이지에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크게 이렇게 그 많이 하고 있는 리워드가 있고, 그 일반적으로 그 오래된 매체 방법이죠. 배너. 여기 보시면 배너.
어떠한 타겟 유저를 모바일별로 구분해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뭐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앱을 많이 썼는지에 따라서 게임 뭐 초딩 게임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나이가 어리게 보는 거고,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남자 성인일 경우가 많은 거고, 뭐 쇼핑 뭐 사이트 이런 관련한 패션 앱이 많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성일 경우가 많겠죠. 그런 식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을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그 부류로 나눠서 타겟 유저로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너가 클릭당 뭐 1원 정도 이렇게 하죠. 클릭당이 아니라 배너 노출당 1원이니까는 클릭당은 한 요새 100원이나 뭐 물량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뭐 50원, 30원 이렇게까지도 하고, 이 모바일 매체의 단점이 좀 있는데 휘발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목적을 갖고 배너를 클릭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바일에서는 내가 실수로 클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모바일 배너의 단점도 약간 있어요. 그만큼 어떠한 부분에서는 좋은 효율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늘 내가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타임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 우리가 가장 그 모바일에서 국내에서 핫 이슈로 되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이번에 또 새로운 광고 모델을 냈습니다. 뭐 에딩인가? 카카오톡 에딩인가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뭐 플러스 친구는 아시죠? 플러스 친구는 보통 서너 개 정도는 그 친추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뭐 카카오 스토리도 뭐 많이 하고, 어떤 친구는 카카오 스토리에 자기 친추 플러스 친구가 엄청 많다라고 자랑해가지고 플러스 친구만 다 모아놓기도 하더라고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리고 뭐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다양한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카카오 홈이라는 것도 기업용 스토리처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페이스북보다 인게이지먼트, 그 연계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에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랑 뭐 소시장에서 가지고 있을 때 그 위치에 가면은 관련한 쿠폰을 날린다든지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말해요. 지금 이제 카카오 홈이나 이런 기업들 계정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매장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 가면 내 위치를 가지고 타겟팅해서 문자를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 게 카카오톡 에딩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광고 모델이에요. 모바일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모바일의 생명주기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르게, 뭐 옛날에 6개월 걸렸던 거라고, 옛날에 1년 걸렸던 거라고 하면은 요새는 6개월 만에 떴다가 지죠. 그런 부분들도 비교해서 봐야 돼요. 자, 가장 파괴적인 트렌드는 소셜미디어, 모바일, 디지털 마케팅. 예.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다 통합해서 부를 수 있는 말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디지털 뭐 사이니지, 뭐 디지털, 모바일도 디지털 기기 하나고, 이런 디지털 미디어들을 다 통합해서 마케팅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트렌드는 모바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많은 결제 같은 부분들이나 페이지 뷰는 이미 모바일이 훨씬 넘어섰고요. 페이지 뷰는 검색 쿼리도 훨씬 넘어섰고, 그리고 결제마저도 모바일이 넘어섰어요. 근데 넘어섰다라는 게 뭐 50대 50으로 본다고 하면 온라인에 비해서 모바일이 더 많은 결제를 일으킨다라고 해요. 근데 다들 그렇진 않아요. 다들 그렇진 않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앱을 통해 가지고, 깔려 있는 앱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유도하는
소셜 커머스나 대기업 어플들, 대기업 유통 어플들, 뭐 G마켓, 옥션, 뭐 GS샵 이런 데들은 모바일로 결제를 실제로 50% 이상 유도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가트너에서 나온 10대 전략기술 얘기했듯이 가장 흥미로운 시장을 모바일로 보고 있어요. 모바일에 얼마나 친숙해지게 미디어를 만들 것인가, 마케팅을 할 것인가, 모바일에 얼마나 익숙해지게 우리가 전략을 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성수기고 실제로 모바일 광고 시장은 지금 국내 2012년 2천억 정도 하고 2013년 올해가 내년인가요? 4천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천억. 그 중에서 리워드 시장이 한 500억 정도를 시장을 모바일 리워드 광고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 이미 성숙한 단계가 됐고, 근데 해외 유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유저들이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 좀 인색합니다. 왜냐면은 그 UX가 좀 틀려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많이 쓰죠. 아마존은 페이먼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스톱으로 돼 있어요. 그 제프 베조스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매장 가가지고 나 이거 살래 그러고서는 집에 들고 가기 귀찮아. 그럼 아마존 딱 어플 켜가지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마트 가서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구매가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떠한 감성을 유도해가지고 구매를 많이 일으키는 모바일에 또 그런 강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죠. 인증받아야 되고. 안 그래도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것도 힘든데 모바일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에서의 결제에 익숙한 플랫폼이 나타나는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소액 결제 같은 거는 많이 하는 거고, 또한 하나의 또 문제점이 수수료가 높다라는 거.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거고, 이 시장이 점점 형성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 수수료도 같이 낮아지고 결제도 편해지길 바라는 제 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글로벌리 경쟁을 할 수 있죠. 뭐 올해 7월 달에 아마존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클라우드 쪽은 이미 들어와 있지만 아마존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어요. 왜? 아마존은 시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애플 그 아이폰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죠. 아세요? 실제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왜? 삼성에서 야 이거 들어오면 우리 장사 못해. 그래서 통신사에서 좀 텀을 두고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폰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놓쳤지만 대신 삼성이 잘해서 사회적 경쟁력은 가져갔겠죠. 자, 그런 변화들 보시고, 또한 모바일 광고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휘발성을 어떻게 잡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휘발성, 모바일에 대한 미디어의 약점,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케팅 할 때 컨텐츠를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했죠. 뭐 지금 리워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실제로 리워드 잘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잘 하고 있냐면 익숙해진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크린 열 때, 모바일 열 때 스크린 밀어서 열기 하죠. 그거를 그냥 익숙하게 광고 모델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앱 사용하는 부분도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또 요새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로 이제 뭐 무제한 트래픽이 되면 더 많이 쓰겠지만 동영상 광고들을 많이 봐요. 실제로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거 다 연동해가지고 내가 와이파이 쓰면은 동영상 많이 보고 모바일에서 잉여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접속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광고가 지금
동영상 쪽에 많이 쏠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저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실제로 5억 4천만 달러면은 5천억 정도 되나요? 이게 그 우리나라 시장인데, 이게 약간 자료가 틀려요. 4천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5천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광고 시장이 모바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느냐, 익숙하다, 불편하다, 반반입니다. 모바일에 대해서 광고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참 신기한 게, 리워드 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번 사용한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런처가 있거든요. 모바일 런처. 모바일 런처는 보통 앱을 깔면은 사람들이 잘 안 지워요. 의외로 잘 안 지워요. 그래서 런처라든지 어떠한 앱을 깔아놓고서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도 많이 바뀌어요. 전에는 모바일에서 앱을 만들면은 앱을 돈 주고 사라고 했어요. 그죠? 돈 주고 이거 좋은 앱이니까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잘 안 사니까는 처음에 맛배기로 좋은 걸 이렇게 살짝 흘려. 그리고서는 무료로 쓰고, 이거 불편하니까 유료로 전환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갖다가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다 그냥 무료로 배포해요. 많이 깔아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요거 재밌다, 재밌는 기능 하나하나마다 인앱 퍼체이즈, 인앱 결제로 구매를 유도하게 만듭니다. 그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그 소비의 지름신이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름신을 유도하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잘 유도해가지고 게이미피케이션, 내 친구한테 이렇게 순위도 좀 보여주고, 관심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접근할 거냐에 따라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인들 가장 금세 따라잡았죠. 아이폰 늦게 들어왔어도 최고의 모바일 유저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TV 보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툭 하면은 그러죠. 친구들 만나도 카톡으로 얘기하죠. 앞에 놓고. 진짜 카톡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요새 이번에 미국에서는 그런 게임도 있더라고요. 다 핸드폰을 이렇게 모아서 쌓아놓고 전화기를 가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밥값이나 술값을 내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바일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도 점점 변화하고, 쇼핑 쪽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많이 확장되지 않았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정말 대기업이나 큰 유통시장에서의 그 쇼핑몰은 모바일에 이미 친화적이에요. 많이 익숙해져 있고, 많이 깔려 있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냐면은, 대기업들은 그런데 일반 그 유통시장들, 소상이라든지 소모몰이라든지 이런 쪽은 모바일 결제가 실제로 15% 나오면 많이 나와요. 아직 그런 부분에서 그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는 확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는데, 어쨌든 몰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이나 이런 온라인에서의 구매를 모바일에서 가져가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의 어떤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온라인 쇼핑을 모바일로 유도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모바일 광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컨텐츠 소비는 모바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음악 듣고, 컨텐츠 사고, 그런 것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게임 같은 경우, 책, 그리고 음악,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실제 실물 경제들은 모바일로 유도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하지만
뭐 이미 소셜 커머스 통해서 많이 우리가 결제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죠. 모바일 쪽에서. 하지만 일반 서민 경제에 관련한 그 더 큰 시장인 이제 롱테일 쪽이죠. 롱테일 이렇게 시장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쪽이 이만큼이 더 중요하다, 꼬리 쪽이 중요하다 이런 나눠지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꼬리 쪽의 시장, 롱테일 시장을 쇼핑몰들이 어떻게 가져갈 거냐, 모바일 광고로 어떻게 그 모바일 결제를 일으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